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PB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900선을 회복해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장 초반 2600선이 깨진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장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수익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꾹 누르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또 두 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7월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8월 시장을 잘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네. 요새 시장이 좀 많이 힘든 시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에코프로라든지 좀 2차 전지 섹터에 많이 몰리면서 시장이 몰리면서 많은 그 개인 보유 종목들이 낙폭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익의 정석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봐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호 전문가님. 네, 저 이번 시장 자체가 사실 0.25%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0.25%를 좀 올라갔다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파월이 어떠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앞으로의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진입해도 되는 시기인지 안 되는 시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두고두고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통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8월 시장에 대해서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고민들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에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또 앞으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지 또 동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애매모호하게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시장 흐름 흘러갈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 0.25%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인상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의 약간 이 파월의 이제 그 뒤로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는 상황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0.25% 인상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 예상과는 조금 반대로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 자산 시장도 그렇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점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아나운서님도 사실 네. 그 전에 저번에 약간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네. 아니면 시장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봐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기 연착륙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만, 경기 연착륙을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파월이 좀 시나리오를 그린 대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거다. 다만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계열사들의 이제 상승세에 올라타는 건 주의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을 내려놔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치열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25bp 인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요새 계속 꾸준하게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5bp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물론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제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연준에서 팩트는 추가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중요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입니다. 3.5%이기 때문에 2%라는 엄청나게 큰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국은행과 기준금리,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2%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도 이거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언제냐? 며칠 전에 있었어요.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런데 네. 또 내년에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있어요. 자, 8월 24일 날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때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 증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영끌족들이 뭐 힘들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움직임을 조금씩이라도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 연준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1년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이 됐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 또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잘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8월 시장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윤호 전문가님부터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FOMC 회의 말고도 이번 네. 주 시장에서 사실 봤어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맞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급락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이번 주 시장 저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 반도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짧게. 일단 반도체는 첨단 산업 자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이렇게 주가가 꺾이고 지수가 꺾인다고 해도 일정 부분 이하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이렇게 저가 매수세에 좀 다시 좀 이렇게 슬슬 올라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하죠, 이번 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엠텍 얘네들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50만 원 이상을 터치했다가 지금 급락 나와가지고 지금 100만 원대, 1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아나운서님은 여기 들어가시지 않으셨죠? 지금 에코프로는 네, 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못 들어갔죠.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어떤 분들은 140만 원, 150만 원, 뭐 130만 원에 이제라도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잡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30만 원, 140만 원은 이미 과평가 구간인 상태예요.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한 게 저는 진짜 잘 쳐줘야 약간 110만 원, 100만 원 구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고 지금 딱 제 자리에 온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투기성 심리가 거의 뭐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런 투기성 심리는 곧 거품으로 이어지고요. 그 주가의 거품은 결국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는 지금 진입하기에는 네. 진입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똑같이 투자를 했다가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 같이 혹은 포스코 계열사 같이 막 미친 듯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에 올라타는 습관 자체를 버리셔야 한다. 애초에 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사실 아나운서님 이 에코프로나 네. 이제 포스코 엔텍이나 다 2차 전지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왜 부각을 받을까요? 2차 전지요? 아무래도 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미래 이제 친환경차라고 해가지고 보급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굉장히 좀 이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을 네, 좀 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계속 좀 주고 네, 있고. 네. 그런데 그거에 약간 가장 이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기차의 성능이나 주행 거리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성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사업에 뭐 뛰어든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포스코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한 네. 가지 이유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전기차, 앞으로 많이 보급될 전기차의 그런 주행 거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회사들, 네, 그런 소재를 다루는 회사들이 주가 상승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할 거고요. 아나운서님께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이제 주행 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았어요. 네, 네. 그럼 배터리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네. 차체라든지 이런 네, 부가적인 맞아요. 것들. 네, 일단 우리가 딱 그냥 몸무게로만 네. 사람 몸무게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50kg인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있어요. 네. 걸어갈 때 누가 더 힘들어요? 무거운 사람이 그쵸? 조금 더 100kg인 사람이 더 힘들겠죠? 힘들어요. 네, 네. 차량도 똑같아요. 차량도 차체가 무거우면요. 결국에 거기에 이제 차량이 운행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자체가 좀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 자체가 많아지면서 주행 거리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보면 이렇게 되게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들이 오래 못 네, 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차체 경량화를 하고 있는 회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차체 경량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차체 경량화, 그러니까 차체를 이제 좀 주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차체 경량화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 아나운서님께 또 질문을 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또 질문을 제가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행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네. 높이기 위해서 차체 경량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차체 경량화를 했는데 차체가 약해져.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차 살 것 같아요? 살 조금 것 같아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있으니까. 사고 네. 나면 죽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체 경량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분야인 게 차체 강성은 유지를 하면서요. 차체 무게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기술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말하면 좀 아시는 분도 이렇게 눈치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핫스탬핑이라는 공법을 이용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이미 이런 핫스탬핑 공법을 계속해서 뭐 연구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 가지고 좀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네. 무엇보다 현대차, 기아차와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하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네. 전기차 하면 어디예요? 현대차, 현대기아차, 기아차죠. 네. 예, 그렇죠. 그 두 회사와 굉장히 좀 관계도 좋고 이렇게 발주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또 네, 네. 고점 갱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소나타라는 차량 어때요? 지금 소나타 계약하고 지금 딱 그거를 받으려면 인수까지 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 정도로 대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예, 그 정도로 어쨌든 이 현대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실적이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차체 없이 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가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 나가는데 거기에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실적이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어디다? 바로 제가 갖고 나오는 이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어떤 전문가님 거? 근데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가 2분기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이런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된 차체 관련 부분, 자동차
와 관련된 이 업황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요, 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실적을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황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데 네. 실적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반영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바닥을 좀 다져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느냐? 일단 그럼 차트부터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5,900원 가량의 지금 주가가 좀 5,900원이라 4,990원. 그러니까 5,000원 가량의 주가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실적이 지금 매출 기준으로 연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면 1조 2천억, 1조 5천억, 2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 그러니까 23년 1분기 실적이요. 5,600억에다가 440억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440억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 동기에 4,300억 그리고 4,3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232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에 근접한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거를 좀 이 주가에 반영을 아직 너무나도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님 이때쯤 네. 되면 왜 질문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전문가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움직여주지 않았다. 근데 전문가님이 오늘 지금 설명을 해주신 종목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또 주가는 지지부진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나요? 현대기아차 같은 네.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예요. 자신의 브랜드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현대기아차 말고도 해외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도 계속해서 뭐 네. 이런 수주를 받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자기의 제품을 좀 공급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기아차보다 이런 차체 경량화 이슈에 대해서 그런 상승 그 움직임을 훨씬 더 빠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현대기아차 눌리고 이 회사도 눌리지 않느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질문을 자동차 주셨는데 업황 자체가 좋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 전문가님. 업황 자체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0.25% 금리 인상이 됐고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욱 더 둔화가 될 거고 네,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 후에 금리 인하까지 금리가 조정될 때까지 온다. 자, 아나운서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 또 질문. 오늘따라 물음표 살인마네요. 그렇죠, 제가. 자, 5천만 원짜리 네. 자동차를 살 때 다 현금으로 사세요? 아니죠. 빚을 사시는 내가지고. 분도 있겠지만 네, 할부로 사시겠죠, 보통은. 할부 공짜로 나와요? 아니죠. 금리가 네. 어쨌든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자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가 10%일 때, 이자가 5%일 때 언제 할부 끊고 싶어요? 언제 이자 더 많이 낮을 사겠어요? 때 할부를 하고 싶겠죠. 일자가 네. 낮을 때 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지금까지 금리가 쭉 인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겠어요, 늘겠어요? 점점 늘겠죠. 지금까지는 네, 네, 네.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중고차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신차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금리에 대한 부담감 네.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금리가 조금씩 조정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조정이 되면 시중금리도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실적을 잘 성장시켜 왔던 네. 이 회사의 실적은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로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이거 제가 이제 실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실적 보시면서 약간 의문점 드는 게 있지 않아요? 지금요? 실적도 그렇고 뭐 재무도 정말 그렇고.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부채율이 너무 높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1년 전쯤에는 거의 뭐 부채 비율이 270% 너무 높죠. 요게 사실상 주가를 눌렀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지금은 215% 최근에 발표된 거 기준으로요. 215% 정도 부채 비율로 꾸준하게 부채 비율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주가가 왜 상승이 나오지 않을 네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적 우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뭐 노조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려왔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도 뭐 그렇지만 이 회사도 그렇고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어쨌든 절대적인 그런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왜 안 올라가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네. 회사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현대차, 기아차가 올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신을 또 한 번 한 상황인데요. 또 신차 모멘텀 강화로 3,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의 자동차 업황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좀 차체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생방송 중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휴대폰 실행하셔서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지금 4,900원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목표가까지 설정을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또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 2차 전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실 네. 보유하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2차 전지 광풍에 조금 나만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걱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자동차 관련주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2차 전지처럼 좀 열풍을 넘어서 광풍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자동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동차의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차의 뼈대는 사실상 차가 이제 좀 엔진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차 뼈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차 뼈대가 손상이 가면요. 사실상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정도로 차 뼈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경량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차라면 사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거리를 가는 그게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 경량화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한 5% 이상 정도 상승이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5%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네. 그래도 못해도 5,500원 이상은 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5,500원 이상은 좀 가기 때문에 목표 매도가는 5,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되고. 5,500원대. 근데 다만 사실 조금 약한 그런 수익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얘기했죠. 단기라고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네. 한 반년 정도까지만 네. 좀 생각을 하셔도 어쨌든 반년 정도면 이 금리가 앞으로 이제 인하가 될지 동결이 될지 다 결정이 난단 네.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좀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못해도 자기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으려면 주가가 네. 8,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꾸준히 조금 저희가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맞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런 이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차량 수요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시 크게 한순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매수하는지를 보나요? 그게 아니죠. 네. 보통 외국인을 본단 말이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3년 1월경에 외인 소진율, 그러니까 이 외국인 소진율이 얼마나 이 회사를 외국인이 갖고 있느냐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소진율이 1%대였어요. 네. 근데 그게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지금 4%에서 5% 사이에 있어요. 한마디로 외인이 계속해서 이번 반년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했고 이번 주에도 거의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이 회사 자체는 뭐 앞으로 시장성도 그렇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가 자리도 그렇고 외인들마저 그 주가를 움직이는 외인들마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저 아나운서님도 이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개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외인들 지금 저희는 왜 지금 외인들 지금 네. 에코프로랑 포스코 네. 계열사 그거 그 상한가 계속 가고 막 그런 네. 상승 나오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라니까요. 네. 거기에 자꾸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미리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네네. 거.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께서 물리더라도 조금 물리고. 네네. 지금 에코프로 150층에서 너무, 네. 잡은 사람 봐봐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네. 이런 회사 미리 잡아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때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흥하해운이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보였었어요. 주가가 1,000원대 초반에서 놀다가 다시 이 회사의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 나는데 이 회사도 비슷한 수순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슈 자체에 부각받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업황 자체는 자동차 관련주고 조금 더 저희가 좁혀 나가보자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은 자동차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 종목을 미리 주가가 좀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생방송 중에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방송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딱 켜셔서 이 QR코드에 살짝 가져다 대시면 QR코드 통해서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신다면 오늘의 이 차량 관련주, 차량용 경량화와 관련된 이 관련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로 저희가 짧게 강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이래서 매수를 좀 권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회사의 네. 기술은 앞으로 이 전기차가 얼마나 좀 이렇게 길게 주행을 할 수 네.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렇게 딱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 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저희 또 방송 시간 한 20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익의 정석 또 지금 장중 방송입니다. 장 마감 3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수익의 정석이기 때문에 또 오치열 전문가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을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딱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주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어요. 70만 원 이상부터 60만 원 이상부터 에코프로는 이제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 네. 촉수 엄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와 이거 자 대단한 기업이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20조가 넘는 그때 당시 20조가 넘는 기업인데 어떻게 이게 20조가 하루에 5조씩 들어오지? 야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만 원을 터치를 한 걸 보고 153만 9천 원까지 갔었죠. 이거 보고 내 주위에다가 내가 못 사게 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 윤호 전문가랑도 저랑도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네. 그런 기업들을 만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나오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서 그런 투자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손실을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에 물려 있다, 지금 네. 가지고 있다, 아니면 수익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봤을 때는 혹시 앵커님 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중 안 하셨나 봐요.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혹시 방송 중에 이제 이윤호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는 안 듣고 계신가 봐요. 다 듣고 전문가님. 있었어요. 듣고 계셨어요? 네, 다 듣고 네. 있었는데 이윤호 전문가님 목소리만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신다고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네. 굉장히 많긴 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그런 섹터들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그 윤호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뭐 경량화라든지 네, 네, 네. 요런 것들을 정말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다. 위에 보시면은 강한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재무제표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50만 원 위부터는 고평가입니다. 네, 솔직히 제가 보는 재무제표상 조금 그 자리는 50만 원 이상부터 고평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매도를 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거를 굉장히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뭐 와 이거 올라갔다 70만 원 돌파했다 올인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네네. 지양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 돈 네. 잘 벌고 향후 미래성이나 뭐 음. 이런 성장성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네. 일부의 그 이윤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온 종목도 굉장히 네. 좋은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하지 말고 네. 오치열이 가지고 온 종목, 이윤호가 가지고 온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고민 상담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함께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궁금하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지금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면 이 QR코드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시고 입장 바로 해주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는 보내주고 또 새로운 종목들로 내 포트를 채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오늘 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자동차 업황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도 물론 자동차 업황 이렇게 동의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저희가 좀 다양하게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요새 조금 다시 강세를 그렇죠.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야 8월 시장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네.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오치열 이 양반은 그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하는데 이 공상과학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미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우리의 그 영화들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이다라고 하는데 반짝했다가 다시 사그라들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향후 다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것들 미래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중고 트랙터가 자율주행으로 논밭을 누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AI, 그러니까 로봇들이 전투기를 몰아요. 야, 이것들 보고 참 세상이 신기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처지면 절대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멀리 봐야 됩니다. 장사꾼이에요. 네, 장사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멀리 봐야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앵커님 제가 좀 저도 질문 하나 드리자면 자, 과학기술 발전이 언제 끝날까요?
과학기술 발전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네. 언제쯤 되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네. 딱 끝이 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과학기술의 네. 발전의 끝은 내가 살면서 네. 요만큼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순간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사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뭐 어쩌다 보면은 난 이게 좀 편해지고 네네. 하다 보지만 과거에 보면은 와 내가 저렇게 어떻게 살았지? 음. 라는 수준으로 급속도로 편리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상 예전에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고 네. 삐삐 들고 다니고 그전에는 삐삐가 없었고 음. 컴퓨터가 없었고 이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됐어요. 네. 몇십 년 안 됐는데 이제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땡볕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진짜 막 비 쏟아지면은 비도 막 찝찝하고 이런데 이런 그 불편함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만큼 과학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네. 드론입니다. 자, 드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드론 UAM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드론 그래서 뭔데? 뭐 드론의 논밭에다가 그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드론 방법, 사용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인간이 총칼 들고 활 쏘고 이런 싸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쏘고 이것도 이제는 로봇들이 다 할 거예요. 그 로봇의 시작은 바로 드론이다. 지금은 인간이 조종하는 드론이다. 이 드론의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바로 네. 카메라입니다. 자, 드론의 가장 필수적인 건 카메라인데 드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제 조금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만나가지고 뭐 전승절 맞이해가지고 뭐 요런 드론도 있고요, 뭐 핵 미사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네. 주로 포커스된 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왜냐하면은 드론 산업이 앞으로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 이 녀석은 바로 카메라 관련주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또 카메라가 이 드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카메라와 관련된 회사이다라는 힌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한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드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런 드론 관련해서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성남시에서 이런 드론으로 관련된 뭐 이런 배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상용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네. 인간이 물론 이제 뭐 저출산 돼가지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이런 산업에서 그러면은 아이를 낳게 하자는 건 요새 잘 안 돼요. 네. 요새 잘 안 되고 아무리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의 인력 보충을 로봇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 로봇으로 보충을 하자는 건데 11월부터 네.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11월부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배달 기사분들이 네, 네. 좀 일자리들이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이 도로 체크를 하고 여기 사람 있으니까 옆으로 피해가고 저기는 횡단보도인데 초록불 빨간불 기다렸다가 초록불 때 건너고 요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 어떻게 하냐. 바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설명을 네. 드렸는데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이 머신 비전인데 이 머신 비전의 첫 번째가 카메라로 사람은 눈으로 보잖아요. 인간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800냥이라고 합니다.
이 눈이 800량인데 그만큼 중요한 게 로봇에게는 카메라예요, 카메라. 그래서 이 카메라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텐데 이 카메라로 보고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은 저쪽으로는 피해 가야겠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시장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또 필수적인 게 바로 로봇이다.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향후 자율주행이든 뭐 로봇이든 배달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카메라에 대한 비중과 그거에 대한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드론 배송과 관련해서 조금은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일상생활 가까이 빠르게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당장에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도심에서 이렇게 상용화가 되는 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서는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드론에 대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상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해봤고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고 싶다 하시다면 우측 하단에 지금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살짝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생성이 될 겁니다. 누르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 드론 관련주 좀 목표가나 저희가 진입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이 기업 그러면 네. 차트를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인데 차트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거 네. 진짜 괜찮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쌍바닥도 찍어줬고 윗골이 네. 달면서 오늘 안타깝게도 또 3% 올랐어요. 3% 3% 올랐는데 3%는 귀엽다. 네. 아, 이 정도는 내가 3% 약간 좀 그 양보하고 올라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눌린 상태였는데 이 눌린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로 수급이 싹 다 빨린 거예요. 뭐 포스코, LS 이쪽으로 네, 네. 에코프로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기업들이 그 이틀 전에는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이 한 120, 130 종목이었고 네네. 나머지 한 1000, 어쨌든 한 2000 종목 넘게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그런데 맞아요. 이제 이 네.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오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매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월요일 개장하고 지금 당장 바로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이 종목이 한 10,000원 초반 12,000원 막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12,000원 라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원 전까지는 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2만 원 전까지요, 그쵸. 전문가님? 2만 원 네. 이후로 내가 매도가를 설정을 해야지 그 전까지는 그냥 꽉 쥐고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 몇 %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냥 뭐 최소 네. 봤을 때 7, 80% 정도. 전문가님 오늘도 네, 아유, 7, 진짜. 80%요. 네, 장난이 아니라 네. 장난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 이윤우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차량 앞으로 그 현대기아 차의 그 전기차 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빠진다? 아유, 속빈 강정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이 무조건 들어가겠죠. 만약에 자율주행 안 들어간다. 네. 그래도 카메라는 달려요. 네. 요새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뭐 360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죠. 네. 그러면은 카메라 수요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후방 카메라도 없었잖아요. 음. 예전에는 후방 카메라도 없고 백미러로 보고 막 이렇게 보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쓱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전 후방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 모서리 요런 데에 싹 다 붙어 있는 게 네, 카메라입니다. 네, 네. 자율주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카메라의 수요가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최소 10배 네네. 이상인데 그러면은 이 기업은 카메라 파는 기업이고 일단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에 당해되고 드론에도 카메라가 안 필요할 수가 없어요. 드론의 눈이 뭐야? 카메라죠. 드론의 눈에 카메라인데, 그리고 또 배달 로봇, 각종 무인 장비에 탑재되는 모든 게 다 카메라예요, 다 카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업이 카메라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돈을 못 벌고 안 오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래에는 로봇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카메라는 계속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덜 필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유롭게 돈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70~80% 이상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전문가님 통해서 이 매도가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들 이렇게 큰 상승 이뤄낼 수 있을지 진짜로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계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시고 또 이 종목에 꼭 매수를 저희가 뭐 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을 받아보신 후에 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셔도 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QR코드 통해서 종목명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나가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 7월 시장 혼자서 투자하기 조금 어려웠다 하신다면 8월 시장 앞으로는 전문가님 도움 통해서 수익의 정석 이 방송 통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새롭게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 이윤호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이 종목 뭐 70~80%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눈이 당장 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건 사람이랑 엮어서 생각하면 편해요. 두 눈이 없다고 하면 뭐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디 뭐 밥 먹고 싶어가지고 식당 가고 싶은데 식당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드론도 지금 뭐 무인 드론이다 보다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인 드론도 그렇고 뭐 다른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센서들 달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는 앞으로 자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기업에서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카메라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크게 오치열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0~80% 기대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가져오신 이 음. 종목들 저희가 두 종목 모두 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좋죠. 일단 네.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단기도 좋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무조건 단기파다라고 하시는 네네. 분들은 대신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최근에 그 낙폭 많이 키운 그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121선 한 13,500원, 14,000원 요 라인까지만 보셔도 그래도 20% 정도다. 한 15%, 20%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단기로 한 2주 정도만 보셔도 수익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방송 시간 딱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분 안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정확한 종목명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살짝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의 두 가지 종목 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렇게 가격 전략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수익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부터 오늘 종목 또 한 줄 강점 저희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일단 네. 그 여러분들께서 뭐 에코프로나 네.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런 거 못 잡아서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걔네들도 계속해서 눌릴 땐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때 잡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제 잡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을 미리 잡아라. 그거를 투자하는데 원칙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면 좀 알 수 있는 이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다. 그리고 오치어 전문가가 갖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열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네. 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이것만 생각하세요. 눈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앞으로 향후 커질 산업들의 필수적인 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들께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또 종목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안목 높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